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철강 분쟁 이 2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간밤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요청을 제시했는지 함께 외신으로 보시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부 인근에 사드를 배치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인근 지역에 사드 몇 개 포대를 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 크렘플린 대변인은 이 요청은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행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드 시스템에 포함되는 사격 통제 레이더는 러시아 상당 지역의 공중 우주 상황을 감시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 내 1000km 거리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드 요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경고가 서방 진영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죠.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 가운데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독일 신임 총리의 백악관 회동 결과입니다. 주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죠. 러시아가 대규모로 투자한 가스관 사업을 약점으로 잡아서 군사적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독일 총리의 결정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양국 정상 간의 회담 결과는 현지 시간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미국과 일본의 철강 분쟁이죠. 그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의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도했고요. 로이터에서는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늦게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미국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철강 제품의 일정량에 대해서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유예합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조치는 미국이 작년 10월이죠. 유럽연합과 함께 합의한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10%의 관세는 이번에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과 EU 그리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죠. 한국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철강 제품 수출 문제에 관해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직 협상 개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죠. 당시 한국에는 철강 관세 면제권을 주는 대신에 한국산 철강제의 대미 수출을 직전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잠든 사이에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셨습니다. 두번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네, 먼저 대신증권 보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콘텐츠 업으로의 탈피 과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네, 22년부터는 성장과 이익까지 동시에 생기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자회사인 스카이TV는 역대 최고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오리지널 콘텐츠인 강철부대, 나는 솔로 등이 흥행하면서 콘텐츠와 플랫폼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시사했고요.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콘텐츠 판매 매출과 광고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HCN 인수를 완료하면서 서비스 확대와 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고려 아연에 대해서 아연 가격은 강세를 지속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함께 보시죠.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아연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호한 영업 실적이 기대됩니다. 최근까지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력 대란이 지속되고 있죠. 이 때문에 한동안 높은 수준의 아연 가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올해 4분기 완공 예정인 전지박 공장이 준공 중입니다. 2023년부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68만 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삼성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첨보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 적었는데 함께 열어보시죠. EV용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부문에서 매출 비중 64%를 차지하는 첨보의 피전해질 수요 전망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추가 증설과 함께 판가 상승의 효과를 같이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2차 전지 증설분이 3분기 말부터 본격 양산 투입되면서 고정비 절감 등 손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41만 원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 제시해드렸고요. 모멘텀 부각되는 세 가지 회사였습니다. 네, 수급탑 5 시간입니다. 개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긴축 우려도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8% 넘게 오르며 다행히 지수 하락폭은 축소됐는데요.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24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는 삼성전자고요. 3위는 네이버, 2위에는 카카오뱅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새내기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직후 주가 부진을 털고 보란듯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3거래일 연속 급등한 끝에 시가총액이 23조 원 증가했죠.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서도 LG엔솔만 또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주요 주가지수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증권업계에서는 패시브 펀드를 통해서만 2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SM이 5위입니다. 4위는 아프리카TV이고요. 3위는 인텔리안테크 있습니다. 2위에는 에코프로비엠 있고요. 그리고 1위는 컴투스홀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로 컴투스홀딩스가 주목받았고요. 전일 대비 7.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우주 경쟁에서 또 최대 수혜주로 인텔리안테크가 전날에는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2위 에코프로비엠은 공장 화재에 이어서 주요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죠.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주주가치 재고 방안으로 에코프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를 정도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그런데 약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가가 무려 25% 급락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뒤 외국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전날까지 5거래일간 약 1,18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전체 3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또 리스크 회피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기관으로 넘어가서 순매수한 코스피탑5 보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가 2거래일 연속해서 5위입니다. 4위는 한국항공우주 자리했고요. 3위는 CJ제일제당이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크래프톤,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5거래일 연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던 크래프톤이 NFT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NFT 본격화에 대해서 시장이 호평한 결과로 분석이 되는데요. 최근 크래프톤이 서울옥션 자회사 2곳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죠. NFT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첫 프로젝트는 메타버스에 활용할 수 있는 NFT 아바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소주 가격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 이 주류 기업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죠. 소주의 핵심 원료인 주정값이 10년 만에 오르고 여기에 더해서 제품에 필요한 병뚜껑 가격 등이 올라 소주값이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번 소주값 인상을 제외하고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로 지목되는 하이트진로의 실적이 또 한 번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5위입니다. 4위는 컴투스 홀딩스 있습니다. 3위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와 카카오 게임즈가 매수세 받으면서 함께 2위권에 있습니다. 돈 버는 게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긍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라 파트너스 데이를 통해서 P2E 전략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딘 그리고 리니지 IP의 치열한 경쟁 현황을 고려했을 때 경쟁 게임 대비해서 빠른 P2E 연동은 경쟁 우위를 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의 관전 포인트는 시장의 기대와 같이 오딘의 P2E가 연동되는지 여부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YG 트레저가 4월 또 첫 데뷔를 콘서트를 합니다. 트레저의 이번 콘서트는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요. 공연 효과도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던 암호화폐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빗썸홀딩스 단일 최대 주주죠. 비덴트를 소개했습니다. 종가는 15,650원이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김준우 매니저는 2차 전지 장비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에 배터리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원익 PN이고요. 종가는 29,450원,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다시 떠오르고 있죠. 한균수 매니저는 리오프닝의 대장이 될 종목으로 제주 드림타워 모멘텀을 안고 있는 회사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소개했고요. 종가는 16,850원,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도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항공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분 42%를 보유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또 대한항공의 M&A 최대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는데요. 에어부산 소개했고요. 종가는 2,460원, 목표가는 3,000원 터치하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이 갭 등 브랜드 의류의 OEM 업체입니다. 한세실업 보고 있고요. 환율 상승으로 앞으로 이익 증가가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종가 25,800원이고요. 목표가는 29,500원입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롯데 로봇의 청소기 판매 1위 기업입니다. 에브리봇을 주목하고 있고요. 해외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브리봇은 종가 41,200원, 목표가는 46,000원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함께 해열과 진통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강현 매니저는 수혜주로 함께 대원제약을 꼽았고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공동 3상을 위한 협약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대원제약은 종가 16,100원,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네, 이번에 신광섭 매니저는 PCB 가공 마이크로비트를 생산하는 네오티즈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심텍과 대덕전자 증설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네오티스는 종가 5,470원이고요. 목표가는 6,7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헤드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또 핫합니다. 그 안에서 사실 엔터 주류 등 다양하게 있는데 매니저님이 오늘 강한 섹터 그 항공주 안에서 대한항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 장중 9% 수익을 달성했어요.
대한항공 그럼 대한항공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주 안에서 NI스틸 말씀해 주셨죠. 네. 저희 장중에 11% 수익이 났습니다. 네.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서 한 번 수익 주고요. 네, 4,750원까지도 목표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DI로 크게 히트 한번 쳤었죠. 네. 그 대한제강은 히트 한번 쳤었죠. 네. 그 두 종목들이 저평가되고 상당히 이제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실적을 아직 발표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근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주가도 저점이었고 그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매출이 키워드는 매출이 1조 진입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매출 1조 진입입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또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가치주들의 많은 집중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매출 1조라면 또 한번 주목이 되네요. 네, 뭐 매출 1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매출 6천억에서 7조. 이제 이번 연도 작년이니까 1조 진입인데 시총이 한 3천억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절반 정도. 완전 대박이죠. 뭐 100원 팔면 50원이 그냥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평가 됐는데 더 중요한 건 내년까지 물량이 다 받아가지고 폭주한 상태입니다. 물량을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장사까지 다 끝냈다.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아직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가지 않은 저평가된 종목명 함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난이 지속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종목, 매출의 80%가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MK전자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LG 엔솔로 인해서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 수급 이벤트가 조금 더 풀리게 된다면 또 한 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MK전자 어떤 호재들이 있을지 짚으러 가겠고요. 화면으로 현재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MK전자 현재 2.48% 상승하고 있습니다. 16,5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은 정말 실적 좋은 저평가된 종목들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업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또 한번 세워볼까요? 네, 목표가는요 22,000원이고요. 그 이에는 우리 시청자들 몫이고 손절가는 14,000원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2,000원이고요. 손절가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4,000원입니다. 저희 다음 히든카드 만나러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또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또 선거의 결과 없이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죠. 네. 부동산 정책은 뭐 누가 대선에 뭐 대통령이 되든 다 수혜주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종목을 발표하겠지만 이 종목은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어요. 부동산 정책주이기도 한데 네. 한 반 정도가 낙폭 가대주입니다.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어서 윤석열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또 수익에 한번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명 바로 공개해볼까요? 네, 누가 되든 무조건 수혜받을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부동산 정책주입니다. 바로 종목명은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도시의 재생 개발에 많이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지난해 11월쯤 제가 기억하기로 97%나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한 달 새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낸 것처럼 또 한 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호재들이 있을지 짚어보겠고요. 화면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현재 4.1% 상승하고 있습니다. 9,37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매니저님, 요즘 히든카드에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오늘도 신원종합개발 말씀하시고 11%, 12%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저희 이러면 가격 전략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췄다가 사고 싶으면 좀 참았다가 저점에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목표가는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다 보면 목표가 바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1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